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호김의 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말이죠.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안보태세의 안전을 기하라. 여러분들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런 새로운 동맹 조약까지 체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신냉전으로 시작된 것이 말이죠. 이제 북중 간에 이런 새로운 동맹 조약을 맺으니까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이 선거전이 본격화 됨에 따라서 용산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는 윤심이 어디로 갔냐,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설프게 함부로 언론에다가 얘기하지 말라. 수석 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관들도 마찬가지다.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도태우, 장해찬,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뭐 이런저런 사정을 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일괄 복당시키는 거, 이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금 이제 후보가 이 한동훈을 직격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미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전화 끊었대. 그러니까 윤심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고 윤한 갈등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거를 다시 이제 꼬집는 비판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지금 후보의 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복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도태우 변호사죠. 도태우 변호사가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동훈을 5달 동안 내내 지켜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정이 없다, 이거를 직격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이건 무슨 소리야? 예, 요거는 거짓말이야. 요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동훈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이 또다시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보면은요, 안보 태세에 대한 만전을 기하라. 안보 태세. 왜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북러 조약 체결, 그 다음에 중동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말이죠. 북한이 이제 오물을 풍선을 계속 보내왔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지럽죠. 예. 그래서 이제 푸틴의 북한과의 동맹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요, 지금부터는 푸틴 당신에게 달려있어. 그리고 왜냐하면 푸틴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무기 제공,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 실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푸틴이 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원인 안보실장이 어제 KBS에서 나와서 그래? 그럼 우리도 강력히 대응할 거야. 그러나 강력 대응의 수수는, 그 다음에 수위는 바로 푸틴이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어. 그래서 공이 말이죠, 지금 이제 푸틴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위기 국면으로 지금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이 오물풍선 문제, 또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오물풍선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안보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에서 내놓은 대안, 이 핵 담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이번 동맹조약을 통해서 사실상 푸틴이 말이죠,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신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핵 능력을 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미 간의 이제 확장 억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미 우라늄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정책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쓰레기, 야, 이거 통일부에서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얼마나 못 사는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키워볼게요. 예. 자, 몇 번씩 키우시는 양말 있죠. 옷감을 덧대어 만든 장갑. 이거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 온갖 쓰레기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급조한 거예요. 이거 지금 비닐, 오물풍선을 보내려니까. 예, 그리고요. 자, 이걸 보면은요. 해충 충란이 발견됐고, 편충 충란. 그 다음에 분선충 유축. 왜냐하면, 여기에 말이에요. 분뇨 같은 것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막 가위로 자르고, 이 난리지가 찢어지고,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자, 이렇게 막 꿰매고 말이죠. 팬티 이런데, 이 지저분하게 말이죠. 이게, 여기에는 또 이제 김정은이, 이런 문서까지도 여기에 또 내부 문서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하게 우리 한국 사물품을 가위나 칼로 훼손시켜갖고 대남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 그 다음에요. 이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을 분석했더니 기생충이 다수 발견이 된 거. 그 다음에 심각한 생활난을 보여주는 생필품 쓰레기들이 다수 보여진 거. 그래서 이제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달 5월 28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4차례 살포한 오물풍선, 기획선 쓰레기가 대대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물풍선 부양을 위해서 일정한 크기의 쓰레기를 급조한 것이고, 이런 것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정한 생활고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가 북한 살포 오물 분석 결과 이 참고 자료를 오늘 전보 보도 자료로 내봤어요. 자, 그래서 페트병의 경우 예를 들자면요. 라벨이나 병뚜껑을 제거해서 상품 정보 노출을 방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참 먹고 살기가 한마디로 참 이 어려운지 이걸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요거를 제대로 하면 북한은 이제 넘어가는 상황으로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 조론 관련 문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의 표지,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받든다. 이런 내용 문서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러한 오물 쓰레기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재원 탕진, 그리고 비현실적인 개경제 복원,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국의 대북지원 물품을 오물풍선에 포함한 것은 적대국 교전국이라고 하는 대남 기조를 부각하고, 동시에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입장을 통일부가 내놓았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윤 대통령이 안보 관련 대응 태세를 좀 강화하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의 강력한 지시입니다. 자, 그래서 분기를 확 잡았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뭐 전당대회, 지금 윤심 자칫잘못하면 큰 화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 운영에. 그래서 참모들한테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조율되지 않은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용산은 말이죠. 전당대회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수석과 비서관뿐 아니라 실무행정관도 전당대회 관련 언급은 하지 말라는 것이 정 실장의 지침이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심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한동훈 측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가 윤 대통령 통화했어. 예, 그래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어.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라고 밝히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심이 한동훈한테 간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원희룡 후보 쪽에서 그 내막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전화 이거 본래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한 건데 정진석 필장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하는 게 예의잖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 그냥 잘해봐라 한마디 하고 싹 끊어버렸어. 요렇게 원희룡 지금 후보가 요거를 이 내막을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본인한테 다른 주자들은 이미 다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까지 이 폭로를 하고 났어요. 그래서 나경원, 윤석열은 방문해서 식사까지 하고 갔다 와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본인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까지 먹었는데 너는 밥도 못 얻어 먹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한테 윤심이 실리나? 요거를 원희룡이가 공개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경위를 지금 이제 이 폭로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본인은 말이죠. 이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고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취하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막판 출마 결심 배경과 관련해서는요. 동지들과 고뇌와 경론 끝에 내린 결정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했다.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했다 이런 얘기는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한 거 아니냐. 예, 요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출마를 결심하자마자 나는 대통령한테 전화로 구두 보고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우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지켜가는 얘기가 되겠고요. 김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백 사건의 경우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따른 사고가 이미 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 앞에 공평하다. 공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한동훈이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앞에 공정하기 때문에 소환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나경원이가 이제 본인을 겨냥해서 총선에서 낙선 사람이 무슨 당대표냐? 그리고 대선 나갈 사람이 무슨 당대표라고 나오냐? 요렇게 일격을 가한 거. 요거와 관련해서요. 20년 이상 우리 당 계열에서 당선된 적 없는 제주나 인천에 출마해보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경원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2년, 3년 뒤의 문제는 그때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시냐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이제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막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고위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이건 충정어린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정어린 결단.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너 사임하지 마. 너 사표 수리 안 할 거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어린 결단이다. 그래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했던 분들, 요 사람들을 갖다가 일괄 복당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채널 A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이죠.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규모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것은 맞이죠.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당의 화합과 단합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 사람들에 대해서 복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태우,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어 있고요. 장해찬은요, 이틀 전에 SNS에 도태우 변호사와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다시 보수의 가치와 노선을 재정비한다라는 메시지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당 절차는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을 거쳐서 비대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변수는 뭐냐? 당내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항상 버릇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절대로 복당 안 시켜 라고 해놓고 실제로 복당을 안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항상 복당시켰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것도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도태우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할 때 5달 동안이나 쭉 법정을 다녔는데 5달 내내 한동훈은요, 뭘 추구했어야 되느냐? 패션, 이 옷, 이것이 아니라 패션, 이 감정, 그러니까 이제 열정, 이런 거를 추구했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페북에 글을 올린 글이 말이죠. 오늘 올렸어요. 자, 올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 대표직의 패션, 그러니까 한동훈의 옷 맵시, 이 패션, 요거 제보를 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 본 것은 2017년도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정인 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였는데 그 당시 도태우 변호사는요, 변호인석에서 한동훈은 검사석에 마주 앉아 있었고 한 위원장의 도회적인 옷 맵시는 둔감한 내 눈에도 이미 튀어 보였다. 그러면서 당시 떠올렸던 한 위원장의 인상에 대해서까지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가장 두드러졌던 한 위원장의 면모는 삶의 고통과 분리되어 있는 논리라는 느낌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082 주 4회 매일 12시간씩 진행되었던 약 5달 동안 필자는 한 위원장에게서 감정의 동요를 본 기억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옷을 눈에 띄는 옷을 입을 게 아니라 패션, 그 정서적으로 뭔가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일하는 데 하지 무슨 놈은 옷 맵시나 챙기고 앉아있느냐. 요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측에서 즉각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에 근거진 인신 공격이다. 한 위원장이 직접 확인해봤더니 당시 재판정을 간 것은 딱 1회뿐이다. 5달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요렇게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본다면은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원희룡 지금 후보도 법무부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도대체 뭐라고 있었느냐? 작심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 영장 기각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종결도 도대체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 예. 뭘 하고 있었느냐? 한동훈 장관 2년 동안 한 게 뭐냐? 요런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공무원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을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결론을 냈느냐? 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 예. 그리고요, 작년도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 이 기각한 거,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 모두 민주당 방탈에 의한 체포 동의안 부결은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불구속기도 하자. 법원에 재판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이번 총선에도 치명타가 된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냐, 무엇인가 문제 있으면은 발부됐겠지 하면서 치는 방어 논리에 우리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말이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짐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이건 뭐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입장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의 안을 만들어야 된다. 요거와 관련해서도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으로 가면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우리 헌법이 정한 1차 수사기관이 뭐 하려고 있겠느냐. 정치 공세 때문에 무조건 특검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이 원희룡 후보의 한동훈, 이 비판이 상당히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